네. 앞서 동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. 동작은 하나의 액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점프 같은 것들 아니면 수축하기, 접기, 펴기, 뭐 이동하기, 뭐 무게중심 이동 뭐 이러한 것들이 동작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동작구란 무엇인가? 영어로는 프레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동작구는 동작들의 묶음입니다. 영어에서도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once upon a time이나 아니면은 long long time ago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? 구라고 이야기하고 프레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언어에서 구는 일정한 문장은 아니지만 몇몇 단어들이 모여서 일정한 의미를 가집니다. 그와 유사하게 춤에서 이 동작구라는 것 또한 일정한 이미지나 정서 따위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서 몇몇 동작들의 묶음에 해당하는 겁니다. 가령 영어에서 long 이라는 단어, 그리고 또 long이라는 단어, time이라는 단어, ago라는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형성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구를 형성함으로써 옛날 옛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. 이것과 유사하게 몇몇 동작, 동작 1, 동작 2, 동작 3, 동작 4 따위의 한 4 가지 동작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작구를 만드는 겁니다. 이러한 동작구를 만듦으로써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정서 따위를 표현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나 정서 표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작구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동작 구문은 무엇인가? 동작은 동작구를 프레이저라고 하고 동작 구문을 프레이저 센텐스라고 이야기합니다. 동작 구문이란 동작구를 기본으로 하여 이 동작구가 단순 반복되거나 변형 반복되어서 모여 있는 하나의 단락을 의미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동작 구문 중에서 그렇다면 이런 동작구와 동작 구문이 필요한 까닭이 뭐겠습니까? 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엄성적 언어, 즉 non-verbal language입니다. 이 말은 춤은 언어와 같이 일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언어라는 겁니다. 따라서 언어처럼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가 않죠. 언어에 비해서 어떨 때에는. 그렇다면 비엄성적 언어인 춤은 어떻게 어떤 내용 즉 이미지나 어떤 정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하는 그런 정서나 어떤 이미지 뭔가를 모방하는 이미지든 어떤 이미지든 어떤 이미지나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특정 동작구를 만들고 그 동작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함으로써 이미지를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이미지나 정서 전달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. 이러한 이론은 도리스 험프리에 의해서 움직임구 동작구 즉 프레이저 이론이라는 것은 이 도리스 험프리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. 도리스 험프리는 20 세기 초반의 인물이고 미국 현대무용을 토대를 만든 마사 그라함과 함께 미국 현대무용을 만든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서 특히 이분은 안무법과 관련된 책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도리스 험프리의 책에 보면 이 프레이저라는 이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이 그녀가 제안한 이 프레이저 이론은 이후 모든 어떤 안무법, 춤을 만드는 춤 작품을 만들 때 어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즉 요지만 이야기 드리면 바로 이 동작구와 그리고 동작구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동작 구문을 만들 때 비엄성적 언어인 춤의 언어가 보다 명확하게 일정한 이미지나 정서를 명확하게 전달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보러 가시면 작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가령 1 장, 2 장, 3 장, 4 장으로 구성된 작품이 있다고 할 때 1 장에서의 그 움직임이 제각각 지멋대로입니까? 아니죠. 1 장의 어떤 핵심적인 그 동작구가 있습니다. 그래 갖고 그 동작구를 변형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 만들어 냅니다. 즉 기본적인 동작구가 있고 그것을 그 변형 반복하거나 단속 반복한 동작 구문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약간 변형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1 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면 안에 반복적으로 배치합니다. 그렇다면 그걸 보고 1 장을 본 사람들은 그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합니다. 이미지나 정서,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면 2 같은 경우에 가령 있다고 할 때에 장면 2 에서도 그 장면 2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나 정서에 적합한 동작구를 만들고 그 동작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한 동작 구문을 제시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좀 변형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. 그래야지 장면 이의 이미지나 정서를 사람들은 각인 그러니까 확보합니다. 그래야지 3 장이나 4 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야지 어떻겠어요? 보는 사람이 '아 장면 1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구나. 장면 2는 그렇고 장면 3은 장면 4는 각각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험프리에 의해서 제안된 이 프레이저 이론은 안무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용 교육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이미지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할 때 "동작 구문을 만들어 보세요."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. 자 그렇다면 동작 구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 때 먼저 앞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어 자 행강편을 자, 이러한 동작 구문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표현하겠어요? 자, 표현의 내용에 적합한 동작구를 만들었는가? 만약에 내가 기쁨을 표현하는 동작구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 내용에 적합한 동작구를 만들었는가? 이 말은 즉 적합한 동작과 주된 동작은 적합하고 전이작 동작은 적합했는가? 그 표현의 내용에 맞게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. 또한 중요한 것은 표현의 내용에 적합한 동작 구문을 만들었는가. 이 말은 즉 동작구의 변주는 적합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.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동작 구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. 자, 오늘은 그 동작이란 무엇이고 동작구란 무엇이며 동작 구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도리스 험프리의 책 중에 86에서 93 페이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 교재의 50에서 56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6 주차 강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프레이저 센텐스 동작 구문 만들기 를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과제 관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이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